그러면 또 오늘 또 김현희 기자가 어떤 뉴스를 준비했는지 골라왔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아, 네네네.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그 사건인데요. 네. 제주 살인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피해자, 네. 고유정 씨의 얼굴도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저희 시사 인사에도 댓글에 직접, 이 뉴스를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네. 그 취재를 저희 시사인에서 나경희 기자가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내가 보니까 바깥 취재는 나경희 기자, 김영하 기자가 아니면 나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한동안 김현희 기자도 정말 열심히 다녔었는데요. 김현희 기자는 딱 그 두 기자가 들어온 이후에 조금 여유가 약간 생겼죠. 안방이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영하 기자는 심지어 지금 한국에 있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홍콩에 갔어요. 네, 홍콩 취재 갔습니다. 네, 홍콩에 시위 취재하러 갔어요. 이제 홍콩 현지 상황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요. 벌써 섭외가 완료됐거든요. 당신의 틈이 없네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 마음속 시사인사들 기자들 출연 빈도라든지 이렇게 출연 횟수 이런 거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김영하, 나경희 기자가 정말 압도적이에요. 거의 정말 그러니까 마일리지 같은 거 쌓으면은 김현희 기자도 한때 못지 않았어요. 맞아요. 많이 나와요. 근데 정말 이게 한 끗 차구나. 몇 사이에 이렇게 안방에 저 언저리에 앉아 있어야 돼. 제가 왜 김현희 기자한테 그렇게 취재를 지시했는지 아시겠죠? 지금 김현희 기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나경희 기자하고 김영하 기자한테 지시 내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이게 같이 좋은 동료들이에요. 보통은 이게 와, 영혼이 1도 없네요. 보통은 이게 내리사랑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내리고생이야, 내리고생. 그렇죠. 어쨌건. 네, 저희 사회팀 다 고생하고 있고요. 사회팀 다들 필드에서 뛰는 어쨌든 기자들이. 다른 기자들도 다 필드에서. 무슨 너무 한급한 마음이에요. 저희 사회팀이 고생하고 있어요. 난 정말 김현희 기자의 이럴 때마다 갑자기 깜짝깜짝 놀래요. 급한 수습.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성급했어요. 그리고 의외로 조직 생활을 잘하더라고요. 의외로? 굉장히 김현희 기자가 힘들 줄 알았는데 무슨 얘기하면 고치기 국장이 힘들게 하죠. 아닙니다. 아니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자유로 팀장 사회팀 너무하잖아요. 아닙니다. 가장 고생을 늘 함께 해주시고 사회생활에 굉장히 자기만의 놀라운 팁이 있는데요. 어쨌건 사실 이제 우리가 기자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사건 자체는 너무 끔찍하고 사실 이 사건을 입에 오르고 내리는 것조차가 사실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다뤄달라고 하시긴 했지만 저는 사실 또 보기도 참 싫거든요. 근데 나경희 기자가 가가지고 굉장히 그 제주도에 가서 사건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펜션 있잖아요. 그 펜션이 이제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곳인데 거기가 제주공항의 동쪽에 있는 그 가까운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그곳이 하루에 버스가 5대, 3대 이 정도만 들어줄 가기 힘든 곳이구나.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그렇게 크게 찾지는 않는 곳인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펜션도 다녀왔고, 그 다음에 살해된 피해자인 그 고유정 씨의 전 남편인 강아무개 씨가 살던 집에도 직접 다녀와서 그런 얘기를 저희 시사인 이번 호에 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펜션도 무인 펜션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취재를 곳곳을 다녀왔는데 다시 한번 조금 힘들지만 이 사건을 짧게 정리를 해보죠. 네, 여러 기사가 나왔는데 좀 이제 기사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빗발쳐가지고 더 약간 혼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피해자 고유정 씨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살해된 전 남편 강아무개 씨와 2017년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둘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이혼한 이후에 이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고유정 씨 쪽에서 가졌습니다. 근데 범행이 벌어진 날이 5월 25일인데요. 이날은 어떤 날이었냐면은 이제 피해자인 강 씨가 이혼 이후에 고유정 씨 측에서 기르고 있었던 아들을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었어요. 2년 만에. 아니 2년 동안 아들을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조건이 이혼하면서 매달 2번씩 그 면접 교섭권을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고유정 씨가 지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에 차서 강 씨가 갔었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만난 거는 이 두 사람이 제주도 출신이고 신혼집도 제주도에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펜션에서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5월 25일에 입시를 했는데
이틀 뒤인 5월 27일에 퇴실을 할 때는 3사람이 아니라 2명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첫날인 5월 25일 저녁 8시에서 9시 16분경에 이미 강 씨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고유정 씨는 5월 28일에 제주도를 떠나게 되는데 자기가 차를 타고 와가지고 배를 타고 입도를 해요. 그럼 다시 그 경로를 거쳐가지고 배를 타고 완도로 나가면서 그 배에서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하게 되는 거죠. 이 참 잔혹한 범죄인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게 범행 동기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도 그렇죠.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우선적으로는 고유정 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이런 정신 감정을 내놓기는 했는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찾지 못하고 지금 6월 12일에 사건은 검찰로 일단 송치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고유정 씨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간의 행보를 보면은 조금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 씨와 전 남편 고 씨가 뭐 이렇게 아이도 그동안 2년 동안 한 번도 안 보여줄 정도로 원만한 사이는 아니었고 지금 보면은 2013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2017년에 4년간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을 하는데 두 사람이 결혼한 직후부터 강 씨가 좀 폭력적인 고 씨가 강 씨가 아니고요 죄송해요 고유정 씨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경희 기자가 강 씨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 소송 서류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봤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갓난 아들 앞에서 남편에게 고유정 씨가 심하게 욕을 한다든지 그리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편을 때리다가 분에 못 이겨가지고 치칼을 들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겠다고 그렇게 위협한 적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면접 교섭권을 인정을 받았는데 계속 안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피해자인 강 씨가 가사재판 조정을 신청을 한 끝에 2년 만에 아들을 볼 수 있게 된 건데 이제 올해 5월 9일에 법원이 강 씨와 고 씨 아이 셋이서 함께 만나라 라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부터 고유정 씨가 인터넷으로 졸피뎀이나 니코틴 치사량 등을 검색을 하고 제주도에 건너와서는 5월 22일에는 마트에서 흉기와 표백제 등을 미리 구입을 했다고 수사 결과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정황들이 어떤 면에서 이제 명백하게 계획 범죄다라고 이제 규정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건데요. 이제 지금 보면 문제는 아까도 이제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이 초동 수사가 그렇죠.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도 여전히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피해자인 강모 씨가 이제 실종이 됐을 때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정 씨는 제주도를 이미 떠난 상태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5월 25일에 아들을 만나러 이제 기대에 차서 강 씨가 나가고 그 이후에 이틀 동안 연락이 닿지가 않자 5월 27일에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때 경찰이 고유정 씨한테도 전화를 거는데요. 당연히 아들을 만나러 가고 고유정 씨를 만나러 가는 걸 유족들도 알았으니까요. 근데 고 씨가 경찰에게 강 씨가 나를 성폭력하려고 해서 내가 저항하자 도망쳤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좀 별다른 검증 없이 경찰에서 그냥 수긍을 해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건 현장에 CCTV조차 확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시도조차 안 한 건 아닌데 그 펜션에 CCTV가 달려 있었는데 그거는 모조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진전을 안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 범죄의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CCTV를 누가 확보를 했냐면 유족들이, 그러니까 강 씨의 동생이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펜션에는 CCTV가 없었지만 인근의 주택에서는 CCTV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과 함께 동생이 가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강 씨가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는 않았다. 근데 그 사이에 어쨌든 고유정 씨는 배를 타고 제주도를 빠져나가가지고 이분이 청주 쪽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고 6일 뒤인 6월 1일에야 고 씨를 제주도도 아니고 청주에서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증거가 인멸될 수 있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절대 수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족에 있어서는 정말 가족이 너무나 억울하게
비명 행사라는 말이 진짜 이런 그렇죠. 건데 오늘 이제 시사인의 그 나경희 기자가 제주도를 곳곳을 취재하면서 사실 기자들도 이런 현장을 다니는 게 참 쉽지는 않을 텐데 여러 가지 진실을 밝히는 입장에서 좀 취재를 아주 꼼꼼하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호를 좀 잘 보시면 오늘 김현희 기자가 소개한 이제 사건 개요나 이런 거 말고도 이 미스터리한 사건들의 어떤 흐름들을 좀 잘 읽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고유정 씨 사건은 뭐 의붓 아들 살해의 어떤 또 그 문제도 이제 전 남편 살인 사건에서 이제 의붓 아들 살인 사건으로 이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죠. 그 부분도 이제 좀 조사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재를 한 나경희 기자에게도 참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이 어떤 말로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코멘트를 달아야 될지는 생각해서 인간이 과연 무엇일까? 인간의 끝, 잔인함은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뉴스가 좀 전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고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또 빌어봅니다. 이 뉴스도 아마 아직은 이제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끝까지 좀 더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제 또 나경희 기자와 또 김양희 기자가 또 김양희 기자 계속해서 달려갈 생각을 하니까 난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두 사람만 생각하면 영양 보충의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김연희 기자는 짠함이 사라졌어요. 분발하세요. 대 기자로서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직전까지만 해도 부산 기자였는데 이제 대타 기자가 되어가지고 몇 주 사이에 굉장히 그 짠함이 사라지고 그 애틋함이 다 두 분께 나눠졌어요.